청약으로 갈까 아니면 돈이 있는데 그냥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올 7월부터 인천 계양직으로부터 기다렸던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 사전 청약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죠. 사전 청약. 그래서 사전 청약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청약, 부동산 투자 청약으로 할까요? 재개발로 투자할까요? 많이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청약이다, 재개발이다, 아파트다 무조건적인 투자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청약, 재개발 둘 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청약이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죠. 기다리다가 세월 보내서 굉장히 지금은 어처구니 없이 청약 경쟁률만 높아져 있고 자기는 무주택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안감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또 돈이 없는 경우 소액 투자를 해서 무언가 미래를 꿈꾸는 게 있다라면 재개발이죠. 왜 청약과 재개발을 두 개 나누어서 생각을 하냐면 청약이나 재개발이나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서로 대치되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을 이제 한다고 하죠.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본 청약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본청약하고 공사하고 입주하고 나면 또 옵션이 붙겠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동안 전매 제한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청약을 하더라도 기본 이제 10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청약이 로또처럼 당장 받은과 동시에 기분학적으로는 뭐 3억 또는 4억이 오른다고 하겠지만 과연 내가 사전 청약을 받아서 기분상으로는 3, 4억을 벌었는데 과연 10년 후까지 내가 보유를 계속 해야 된다면 3, 4억 부분이 그만큼 그때까지 많이 올라줘서 더 많은 다른 것 대비 더 많은 투자가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의문을 좀 가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청약 받을 때만 오르고 그 뒤로 10년 동안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어떤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시장적 조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정 대상지구라고 하죠. 조정 대상지구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 기간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에서 도미노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규제가 풀리고 양도세 부분이 중과세가 완화가 된다라면 과연 시장에 지금 잠겨져 있는 이 아파트나 주택들이 계속 잠겨져 있을 부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양도세 규제를 확 대거 풀고 그래서 1, 2년만 풀고 나서 2, 3년 후에 다시 중과세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하면은 이 1, 2년 기간 동안에 잠겨있는 매물들이 시장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요 정도면은 소위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폭락 수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 양도세에 대한 그 규제 부분, 중과세 부분을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한 번 정도 너무 시장이 과열되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양질의 주택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제라고 제도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과연 그렇다라면 그 규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야 될 거냐. 일단은 항상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눈앞에 발생된 현실이 계속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2년 후 또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으로 가는 것만이 유리하냐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도 어떠냐 이런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주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하면 어떤 건 투자 기간이 10년, 15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께서 잘 아시고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요. 한남 뉴타운이 보통 2003년에 용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일부 시간을 거치면서 해제됐다가 2006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시 또 지구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왔죠. 현재 입주돼 있나요? 아니죠. 아직도 지어지려면 최소한 3, 4년, 5, 6년. 뭐 일단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3, 4년인데 아직 공사까지도 아직 안 들어가고 2주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많게는 7년, 8년도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7, 8년 후에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17년 더하기 15년. 대충 봐도 그냥 20년은 넘게 흐른 거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도 20년 이상 보고 가야 되고 요즘은 그나마 일몰제, 지금은 일몰제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해제가 되니까 그게 해제되는 게 무서워서 사업이 좀 빨리 가죠. 그래서 재개발도 빨리 간다 하더라도 많이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많이 20년, 25년 걸리는 게 이제 많이 단축은 되겠지만 10년, 15년은 내다보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는 예정지 단계,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노도라든가 주민들이 서로 설명회를 통해서 요 정도면은 나는 재개발을 할 거야라고 서로 동의서를 모아가지고 구청에 제출할 만한 지역 단계, 이런 지역 같은 데를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진행지 조합 인가가 낮거나 사업 시행 인가가 낮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예를 들어서 조합이 이제 노도도 진행되고 개발 지수를 다 해가지고 통과를 했더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조합 인가까지 보통 8, 9년 걸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몰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3, 4년 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조합 인가가 전에는 해제될 수도 있고 서로 다툼이 있겠지만 거의 보면 조합 인가가 나면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강력하게 반대가 된다면 조합 인가한 이 구역도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은 아예 해제 자체가 없죠. 이건 이 사업 시행 인가 자체 아니면 조합 인가가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비리에 의해서 한다든 그러한 것들만 다툼이 있지 않다면은 이건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역시 해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조합 인가가 나면 입주까지 한 10년 보면 될 것 같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한 7년, 관리처분이 나면 한 3, 4년, 4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혼 특공, 청약, 생애 최초, 사전 청약을 통해서 10년을 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조합 인가난 거 10년 갔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냐 이것은 어느 누가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게 유리한지는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걸 투자를 하고 어떤 데는 살다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또 다 더 추가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의 단계이지 뭐가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본인이 결혼 정년기에 있으시는 분들 있죠. 27세, 28세에서 35세, 35세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를 가는 것보다도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을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금이 좀 많아.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금이 조합 인가 정도를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굳이 청약으로 가는 것보다도 조합 인가 지역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우수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조합 인가 지역으로 하는 거지. 저는 결혼 정년기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청약으로 가는 것보다 조합 인가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서 만약에 자금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자. 그러니까 자금은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계속 청약을 하고 나서 부금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또 어떤 분은 자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그동안 열심히 무주택 그리고 뭐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가점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청약 가점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런 분들은 신혼이 아니고 또는 생애 최초이거나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약 가점 쪽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뭐 65점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무래도 경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점대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청약 가점을 많이 모아두신 분들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것보다 청약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고, 사전 청약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청약 시장에서 본 청약으로 가가지고 입주와 이런 조건들을 좀 줄여서 가급적이면 뭐 10년 걸리는 것보다 7, 8년 걸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우수한 점수를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청약 가점을 활용한 방식으로 가는 거 좋겠고요. 자금도 부족하고 결혼 합산 연봉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일반 추첨 등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집이 있지만 85제곱미터 이하에 사신 분들은 집 업그레이드를 원하거나 하죠. 또는 큰 집 또는 아무래도 좀 새 집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일반 추첨 등을 통해서 갈 수 있겠고, 청약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올해 산업체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 국가 유공자 또는 또 장애인 특별 공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 이하, 정확하게는 부부 합산 영역에 지금 현재 가점이 130%, 금액이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의 130%를 합산 적용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한 8,700 정도 계산이 되는데,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2년 살고 나서 연봉이 나는 지금은 자격이 되는데 해당 거주지 가가지고 2년 거주를 하는 동안 연봉이 오를 분들, 이런 분들은 가가지고 연봉 오르면 청약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봉이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얼마가 될 건지, 결혼한 이후에 부부 합산했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청약 가점이 좀 낮겠죠. 이제 부부 합산해가지고 연봉이 이제 좀 시작하는 분들, 뭐 신혼부부라든가 결혼 3, 4년, 4, 5년 차, 이런 분들은 청약 가점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특공,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신혼특공은 결혼해야 되고 신혼특공은 안 해도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애 최초 특공도 결혼은 한 번은 했어야 된다. 한 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이혼하셔가지고 자녀가 한 분 있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특공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단지 중요한 건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은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1주택자 가지신 분들 있죠. 1주택자는 빌라, 단독, 다란 여러 가지 갖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새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하거나 큰 평수를 원할 경우에는 일반 추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집 이걸 팔아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출이나 아니면 전세를 활용하셔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끝나가지고 이제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또 투자비 대비 이주비 빼고 나면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쪽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약간 고액이 들어가겠죠. 애정지는 소액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조합 인가 단계에는 중액 정도가 들어가겠죠. 소액이라고 한다라면 과거에는 5천, 7천이었는데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은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액이라면 과거에 4, 5억이면 큰 돈이었죠. 지금은 한 4, 5억 정도를 중액으로 보시고 고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7, 8억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새 아파트나 큰 평형으로 가실 분들 당장 내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요즘 전셋값이 좀 오르니까 내 1주택을 전세를 놓고 잠깐 월세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파는 한이 있더라도 팔고 나서 옮겨가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인가 쪽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계속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셔야 분들은 일반 추첨 등으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7월부터 7월에서 11월 사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공급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지금 현재 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기 신도시라든가 또는 대거 우리가 이제 이거 아셔야 되는데 새로 이제 교통부 장관께서 바뀌셨잖아요. 국토부도 바뀌셨는데 이분이 서울 내에서도 또 재개발, 재건축 또는 역세권 개발에 공급을 많이 하려고 역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청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병행을 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재개발, 재건축 또는 역세권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정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새 아파트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청약과 재개발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사례도 보면 신도시 개발 많이 했다가 결국 도쿄라고 하는 지역에 도심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수도권들 그러니까 이 새로 생겼던 신도시들 이들이 가격이 많이 무너져서 굉장히 공실화되고 가격이 또 노령화돼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너무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정책 바뀌는 거에 의해서 항상 읽어보면서 미래를 2, 3년, 1, 2년을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 이분들은 이 청약과 재개발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주택자분들, 지금 현재 이래저래 가지도 못하고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월세 수익을 다 주택자지만 주택 같은 집, 내가 살 집은 하나고 대부분 월세 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많이 받으면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빌라나 뭐 이런 분들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를 받다가 자산을 좀 증시시키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청약보다는 재개발 예정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직주 근접 지역, 상업 및 업무시설이 있는 직주 근접 지역이라든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월세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고 또 노후도가 좀 잘 나오다가 노후도가 진행이 되면 개발, 재개발 또는 주택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진행하면서 자산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재개발 예정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들,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지금 현재 나이가 미령해가지고 결혼을 아직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녀 증여하시는 역시 예정지 이거나
또는 예정지 이런 부분이거나 조합과 예정지에서 조합인과 사이에 놓여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 소액과 중액과 고액의 보유자분들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소액 쪽으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약 쪽으로 하고 나서 당첨받고 또 돈을 모아서 재개발 예정지 또는 진행하는 뭐 조합인가 자기 돈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액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로 조합인가 단계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인가 단계를 통해서 약간 좀 장기적인 플랜, 약 7에서 8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액을 투자하시고 내 집 없으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낮거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투자를 하셔서 내 집 마련하셔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제목은 청약으로 갈까요? 재개발로 갈까요?라고 하는 쉬운 제목은 던졌지만 사실은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내 자녀에게 맞는 내 나이에 맞는 나의 연령에 맞는 그리고 나의 청약 점수에 맞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미래를 어떤 지역에 대해서 1년 후, 2년 후, 5년 후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전문가들의 좀 상담을 받아보고 의사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